부동산 시장이 급변했을 때, 변화가 왔을 때 순간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서울은 절대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뀐 것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멍 때리고 남들 집값 올라가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에 이제 변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아주 그냥 온갖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나서서 이 부동산 폭락 머지 않았다느니 또는 한편으로는 부동산은 절대 폭락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도 하고 상대방 의견을 이제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그 부동산 전문가의 팬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을 따르는 팬들. 자, 그래서 그 막 팬들끼리도 서로 댓글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폭락론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자, 영상을 올리면 그 반대 의견을 댓글로 달면서 자, 그 팬들끼리 서로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자,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폭락론이든 폭등론이든 간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다 그럴듯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나름 다 깔려 있어요. 나름 다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부동산 전문가들인데 다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예측에 관한 주장들, 이런 영상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동산 전망에 대한 예측, 예상, 이런 내용들은 항상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바라봐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함부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생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앞으로만 쭉 갈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항상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때만 되면 무슨 대책, 무슨 부동산 대책, 특별 대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런 대책들의 결과가 어땠나요? 그런 특별 대책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먹힌 적이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당연해요. 부동산 시장은 생물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부동산 정책을 연구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이겠죠? 설마 뭐 저 같은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내놨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보다 부동산 공부를 했어도 한참 하신 분들이시고 연구도 어마어마하게 한 분들이 정책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은 예측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우 많은 조건들과 변수들이 한데 모여서 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막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집값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애초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과 그를 따르는 그 팬들, 그럼 이제 막 목소리가 커지죠. 아, 우리가 맞췄다 이러면서 역시 우리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럼 그 전문가의 말이 앞으로도 계속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자, 바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소에 하도 자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많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중에 맞는 말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일 뿐이에요. 그 전문가의 말이 다 맞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폭등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즉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럼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전문가가 있다면 둘 다 참고를 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책이나 호재, 악재, 인구 문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어느 순간 급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은 앞으로 폭등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전문가의 말만 믿고 그 생각만 가지고 한쪽 방향에 치우친 채로 투자에 임한다면,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순간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틀렸으면 내가 틀렸구나 결론을 내리고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대응과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없게 돼서 집값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게 되겠죠. 자, 사람은 본인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막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방관하고 있다가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뀐 것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멍 때리고 남들 집값 올라가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쪽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고 일리 있는 논리들을 같이 정리를 해놓은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방향은 어느 한쪽으로 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내 예상대로 돌아가 주지 않고 급변하는 순간이 왔다면, 자, 그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면 남들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난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자, 이렇게 중간 입장에서 양쪽의 상반된 의견을 모두 참고해서 대처의 방법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바로 오래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만 생각이 치우쳐서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고 애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부동산 전문가는 신이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쪽집게처럼 무슨 부동산 예측을 딱딱 집어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서울은 절대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 자, 그렇게 서울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산다? 이런 매우 감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미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예측 자체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감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자, 자기가 산 부동산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가 잘못 산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인정 자체를 잘 못해요. 자, 하지만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은 계속 악순환이 되게 마련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고 들을 때는 그 전문가의 결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왜 저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쪽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이 양쪽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플랜 B를 항상 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급변하게 되는 부동산 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또 부동산에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들을 듣게 된다면 이제는 그들이 내놓은 결론, 정답, 자, 이런 것만 확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풀이 과정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는 거죠. 그 전문가의 말대로 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오래가는 롱런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